오늘은 탐심, 진심으로 보는 것과 죄로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도 다르게 느껴지게 되고 세상도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냥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였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이제 20대 때 이렇게 좀 감수성이 풍부할 때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뭐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이제 뭐 전학을 가거나 어디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가까웠던 뭐 이성 친구나 좋아했던 친구랑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죠, 그죠? 좀 우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슬퍼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일단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요, 그죠? 그럴 때는 보통. 그럼 나 자신도 좀 우울하게 느껴지죠, 나 스스로가 슬프고 우울하게 느껴져. 그런 마음 상태일 때는 이렇게 내가 흔히 걷던 거리를 걸어도 어떻게 느껴지죠, 보통? 이게 내가 흔히 걷던 거리를 걸으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일단 추억이 생각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일 때 거리가 어떻게 보여요? 외롭고 슬프고. 그러죠. 쓸쓸하게 이렇게 보이죠.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제가 놀랬습니다. 저만 그럴 줄 알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진짜 거의 같은 사람들의 거리, 그러니까 같은 사람 아니지만 비슷한 풍경의 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비싼 이렇게 간판과 가로수, 그걸 그려도 거리가 슬프지잖아요. 슬퍼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근데 좀 내가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랑 잘 관계 있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던 어떤 원했던 일들이 됐을 때 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좋은 쪽으로 갈 때. 그럴 때는 또 거리가 어떻게 보이죠? 즐겁고 행복하죠. 그렇죠. 보살님도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죠? 맞아요. 그때 똑같은 비슷한 거리에 그냥 그 같은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간판, 가로수는 같지만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고, 그죠? 그냥 거리도 왠지 밝게 보이고 뭔가 활기차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사실은. 진짜로 그 거리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거리 풍경이? 그럼 뭐가 변한 거죠?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럼 그 내가 그런 거리라고 믿는 그 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는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지 이렇게 막 있고 거기 사람이 막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를 안 봐서? 현대물 같은데 SF 비슷한 거 보면, 그죠?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막에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해상신 같은 거. 예, 해상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현실감 있게 보면은 이게 그런 거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시나 보네, 그죠? 요즘 현대 영화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안 보셨겠네요, 그죠? 봤어요? 네. 터미네이터 보면은 터미네이터 4 본 사람 있어요. 4인가 5인가? 제네시스 본 제네시스 본 적 없나요? 봤어요?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네시스라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애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그죠?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의 막에 비친 풍경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픔, 뭐 울, 아주 쓸쓸함, 이런 마음에 비친 풍경이에요. 이미지 같이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함, 그런 마음에 비친 풍경인 거예요. 사실은 이 풍경이랑 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관계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냥 이 이미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마치 그냥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뭐가 이미지 같은 게 딱 나타나듯이.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상. 대상으로 생각할 거예요. 대상으로 알면 좋은데 보통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생각할까요? 실제. 예? 실제. 진짜라고 믿죠, 실제라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픈 마음일 때 그리가 없으면 사람들도 그리도 슬픈 애이면서 슬픈 생각하면서 더 슬퍼져요. 또 행복하면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도 활기차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막 마음이 이제 들뜨거나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슬픔이라는 마음은 약간 진심 쪽의 마음이에요. 슬픔, 우울 이런 것은 진심의 계통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행복한 마음은 뭘까요? 어느 쪽일까요? 당신. 예, 탐심 쪽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약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생기는 행복함이죠. 그 행복함,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행복함은 탐심 쪽의 탐심으로서 이제 행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탐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둘 다 그죠? 진짜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짜를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이미지는 뭐죠? 이미지는 뭐죠? 내 마음. 투영돼. 예, 투영되고 이건 그냥 관념인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이미지도 관념인 거죠, 사실은. 이미지라는 것도 마음이 이걸 만들어낸 거니까. 그 이미지는 관념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슬프니까 어떤 슬픈 쪽에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슬픈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마음이 막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이미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이미지로 알지 못하죠, 사실은. 그죠? 이 관념적인 이미지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믿어요. 이게 뭘까요? 진짜로 믿는 마음이. 어리석은.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사실. 이제 진짜와 실제 하는 것과 관념적인 걸 모르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니까. 실제 하는 걸 실제 하는 걸로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지혜인 거고, 관념적인 것은 관념적인 걸 알아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어떤 면에서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게 지혜죠? 예, 바르게 아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아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사실. 예. 그 반대가 뭘까요? 사견은 뭐 이해. 예, 그게 이제, 어리석. 그죠.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혜를 아주 분명히 이해했을 때 지혜의 성질을 어리석음도 분명히 이해하게 돼요. 관념적인 것을 진짜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죠,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죠. 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는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은 진실을 덮어요. 진짜를 덮어요. 그래서 어둠에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렇게 내리면은 실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사물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둠에 어리석음을 많이 비교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덮으면은 진짜를 못 보게 해요. 실제하는 것을. 어리석음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마음이라 이 진심은 뭔가 자기에 맞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서 그 가짜를 만들어서 믿게 돼요. 이미 이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죠, 그죠?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만들어내는 게 좀 달라요. 그죠? 진심은 어떤 방향으로 뭘 만들어낼까요? 둘 다 이 마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요. 진심은 어떤 방향? 선생님, 예? 싫어하는 쪽. 그리고 이게 나쁜 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쁜 쪽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나쁜 점을 과장해요.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점도 나쁘게 이렇게 왜곡하기도 해요. 왜곡하고 과장해요. 우리가 아주 싫은 사람 보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좋은 짓을 해도 이쁘지 않고 미워요. 그죠? 그것도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아, 제가 무슨 꿍꿍이 서 있어 저런 걸 하고 있지. 그죠? 이제, 왜냐면 내가 괜히 나쁜 사람인데 좋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사람이. 근데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아, 쟤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만 왜곡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나쁜 것을 굉장히 과장해요. 더 나쁜 쪽으로. 한 1만큼 나쁘면 저는 굉장히 나쁜 놈,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쟤는 굉장히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나쁜 쪽으로.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친 이미지가 그런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비친 이 마음이 진심이 만들어낸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미지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거죠, 사실은.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과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강하면은 이 좋은 면은 축소되거나 왜곡돼요. 좋은 면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니까 좋은 쪽의 것은 축소되거나 왜곡돼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왜곡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되거나 아예 보지도 않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이제 쟤는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있어도 그걸 무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에이 조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조금 좋은 걸로. 그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심은 어떤 쪽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은 쪽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좋은 일 해도 야 쟤는 정말 진짜 좋은 애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과장해요.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해주고 거기다 좋은 쪽의 가치를. 그리고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아이 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만 하겠지. 그럼 정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도리어 해석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다양하게. 아니면 저걸 통해서 뭔가 또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왜곡해요. 나쁜 것 자체. 똑같죠. 단지 좋은 쪽으로 그 탐심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쪽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진심이 원하는 게 나쁜 쪽으로 왜곡하고 가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성질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아까 똑같이 그 풍경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진짜로 믿어요. 이제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 진짜 가짜 구분을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과거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색을 해요. 이렇게 각색을 나쁜 쪽으로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각색을 해요. 기억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나쁜 일이 돼요. 그 일은 아주 나쁜 일이 나한테 완벽하게 각색을 해내요. 자꾸자꾸 하면서. 좋은 쪽은 우리도 이제 좋은 추억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하나도 없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랑 손도 한 것도 없다. 굉장히 힘든 게 산 걸로 인정되는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 그죠?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아기 때 뭐 나쁜 추억도 있지만 그냥 마냥 좀 행복하고 기쁘고 이랬을 때도 있죠. 그죠? 다들 한두 번씩은 몇 분 더 있죠. 근데 그런 기억 같은 거 뭐 아주 이제 어릴 때 뭐 누구를 좋아했던 순수하게 그런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어떤 우정 좀 순수했던 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기억하면서 계속 좋은 쪽으로 각색해요. 왜곡하고 가장하면서 각색해서 아주 이쁜 걸로 만들어놔요. 그죠? 그게 이 탐심과 진심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과 진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슬픔이나 우울 그런 여러 가지 괴로운 듯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봐야 되죠.
아니면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그 마음에 투영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투영된 세상, 상대방의 세상을 보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아주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선생님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지만 또 한 극단에서는 나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왜곡하고 과장하게 돼요. 더 과장하게 돼요. 좋은 점도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점은 축소해요. 좋은 점은 별거 아니야. 나의 장점은.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닌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 진심을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내 약점은 굉장히 크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좀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를 약간 비하한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게 진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더더욱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에서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인생이 괴롭겠죠. 그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충분히 많은 좋은 점도 가지고 있고 또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름 다 사람들은 장단점을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진심으로 보니까 아주 나쁘게만 해석하게 되고 나쁘게 믿게 돼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나 자신을 내 마음이 나를 보는 건데 그러면 자기 비하나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면서 마음이 나빠져요. 그래서 괴로워져요. 그 삶이 괴로워져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삶도 괴롭고. 탐심은 우리는 주로 탐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다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렵다고 느껴요? 선생님들이 세상 살기가. 예? 나는 착한데 딴 사람이 없다. 그러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좀 못해서 괴로우고요.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괴롭냐? 이게 다 사람들이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나는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해요. 좋은 쪽으로 왜곡하고 과장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단점은 괜히 축소해요. 축소해죠, 그죠? 내로남불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신문인데.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뭐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쓰던 건데 요즘도 그죠? 인터넷에 있는데 보면 그 말을 써요, 그죠? 살아남은 사자성어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면 좀 그래야지 내가 좀 가치 있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과장해요.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축소돼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거 좋지 않으면 번뇌 쪽에 그런 마음들도 제법 강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끼리 서로 말을 하고 번뇌들끼리 행동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 때문에 괴롭고 친구 때문에 괴롭고 애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괴로워요. 친척 때문에 괴롭고 상사 때문에 괴롭고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로워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은 좀 드물어요. 잠시 괴롭죠. 그 사람이 다 침을 뱉으면 저러면 안 되지 짜증나고 툭 트집으면 괴롭고 그렇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괴로움이죠. 근데 왜 가까운 사람들은 한테 때문에 왜 더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보다 괴롭나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괴롭나요? 가까이 있어. 그러죠. 다 우리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모든 조건이 같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가요? 길거리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사실은 그 모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큰 뭐 멀리 있는 사람들에도 그 사람 그럼 내 주위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괴롭냐고 그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착이 강한다든지 뭐 이렇게 바람도 많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번뇌라는 게 그죠? 그 번뇌가 화나 욕심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뭔가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있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말을 섞을 일도 별로 없고 행동으로 뭔가 보여줄 일도 없어요. 그분들도 탐진치가 많긴 하지만 나랑 별로 그걸 주고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걸 주고받게 돼요. 그죠?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니까 그래서 상처를 서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도 있고 부드럽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좀 뾰족뾰족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뾰족뾰족한 게 물린 사람은 서로 찌를 일이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접촉하니까 서로 찔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 가족들이 다 아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실제로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는 좋은 것도 많이 이렇게 느끼지만 굉장히 힘든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일반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그대로 보려고 해도 그렇고 세상을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그대로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진심의 계통의 마음이 있거나 탐심의 계통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져야지 내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도 보게 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도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이해한 것을 통해서 세상도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지혜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 아는 것. 장점은 장점으로, 단점은 단점으로 아는 것. 내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냐면 그게 특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세상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풍경을 본다고 한다면 풍경을 보는 줄 알아요. 본다면 보는 줄 알아요. 그때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기쁨이 일어나면 그 기쁨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건 다 사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에 어떤 관념,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관념인 줄 알아요. 이미지인 줄 알아요. 마음은 실제하는 걸 알고 관념적인 것은 관념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적이게 쏙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념적인 것을 진짜로 믿게 되면 그 착각 때문에 뭔가 마음이 더 많이 반응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게 돼요.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속에서 되는 거죠.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 진짜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건 진짜 나쁜 게 돼요. 자기 이미지 내에서.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그렇게 되면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들뜨겠죠. 그죠? 뭐 약간 몽롱할 수도 있고 달콤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감각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들뜸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죠? 좀 진심이 있는 쪽은 굉장히 이제 우리 아주 막 느낌으로도 굉장히 괴롭죠. 그죠? 나 스스로 막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과 몸이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가짜를 가짜로 진짜로 믿으니까 더 괴로워져요. 그죠?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하면. 그죠? 괴로워지는 뭐예요? 그죠? 그 마음이 출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보고 있느냐. 거기서 무슨 모든 게 출발해서 뭔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진심의 계통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탐심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는 뭐 그 마음대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내 삶에, 내 마음의 질도 떨어뜨리고 내 삶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봐요. 내 몸과 마음도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몸과 마음도 있는 그대로를 봐요. 그걸 통해서 세상도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요.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줄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뭐 슬프면 슬픈 줄 알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슬픈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들, 이미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속지 않아요. 그러면 슬픔이 줄어들어요. 슬픔이 줄어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 평온한 마음으로 본 세상은 아주 다른 세상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탐심이 막 이렇게 들떠 있을 때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만약에 지혜는 그 마음을 봐요. 그냥 탐심이라고 봐요. 대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마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생각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알아요. 간접적인 거. 속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만약에 그 탐심이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그 이미지도 줄어들 거예요. 생각도 줄어들어요. 탐심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아주 다르게 그 풍경 같은 것도 느껴지게 될 거예요. 사람도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선생님들이 진심이 굉장히 강한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 없는 마음을 보는 건 아주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내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 그냥 그런 마음 없이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느껴져요. 물론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내 마음이 변화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보고 믿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없을 때는 좀 그래도 현실감 있게 그냥 사실에 가깝게 약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그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걸 아주 빨리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조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길거리에 지나면서 아니면 뭐 전철관에서 좀 안정적인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은 웬만한 뭐 정우성이나 이런 애들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자분들 중에서 누가 이분인지 잘 모르겠군요. 요즘 어떤 분이 이쁘신가요? 요즘 유명한 분 있어요? 관심이 없고. 송혜교가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없어요. 근데 소혜가 이뻐요, 그죠? 어쨌든 남자 할 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은 이미지가 확 막 이렇게 뭔가 확 바뀔지도 몰라요, 그죠? 막 탁 집착이 생기든지 아니면 뭔가 강렬한 어떤 느낌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사람 지나가면 좀 약하죠, 그죠? 하지만 좀 안정적인 공간에 있다면 달아줄 수 있어요. 이런 자리나 전철관이나 버스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자주 볼 수 있죠, 그죠? 보게 되면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좋은 내가 원하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볼 때마다 그게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럼 계속 괜찮은데 저 사람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집착이 막 붙어요. 탐심이 일어나고.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 진짜 저 사람 인상도 너무 내 마음에 들고 옷차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손가락도 마음에 들고 뭐 곳곳을 봐도 다 마음에 들게 돼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손도 저기 누구고 저게 뭐니? 손가락도 손톱도 왜 조금 하네. 얼굴도 뭐 코를 보고도 막 쭉 얘기하고 눈빛도 별로야 뭐 이러고
자꾸 이제 나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모르고 하게 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 진심이 작용하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알긴 알아도 그냥 그걸 대상으로 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진심과 그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걸 몰라요. 그죠? 그걸 진짜라고 느껴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보면서 느끼고 있다고 느껴요. 사실 자기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은 늘 일어나요. 약하게나 강하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보면 보고 있거나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자신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줄 알게 돼요. 그 이미지를 만들면 이미지를 만드는 줄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를 알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알아도 돼요. 그럼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도와줘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이 작용들. 그럼 그런 것들이 수그러들어요. 지혜 힘 때문에. 수그러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 다르게 느껴져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선생님들이 바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싫어하는 쪽도 똑같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작용과 관련된 걸 다 볼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알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알고 이런 것 중에 다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뭐 하나 그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만 약해져도 다른 게 약해져. 그럼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니 없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느껴져요. 느낌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걸 선생님들이 이제 수양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누구든지 그저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단지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수양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식물한테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물건에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좀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 약한 거는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지켜볼 수 있다면 조금 그런 마음들을 아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 바로 체험하게 돼요. 그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을 봤을 때 이런 마음들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이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쏙지 않게 돼요. 그런 마음은 그런 일을 늘 하겠지만 그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쏙지 않게 돼요. 그 마음이 이제 그런 지혜가 아주 좋으면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물건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흐려도 평온해요. 일어나더라도 걔를 키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게 왜 키워지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줄 알아요. 걔가 뭔지 알아요. 걔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요.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지혜는 물론 그 중에 조금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만큼은 쏙지 않게 돼요. 근데 많은 걸 알고 있다면 뭐 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보면 걔는 수그러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걔가 만드는 이미지 아예 믿질 않죠. 그죠? 그게 뭔가 꿈속 같고 헛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단지 이미지라는 걸 알아요. 그런 걸 자주 체험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확신이 들겠죠. 그죠? 사실은. 그럼 이제 그런 마음에 끌려가는 게 당연히 약해지게 돼요. 그런 마음을 키우지 않을 거고 점점 자유로울 거예요. 우리가 뭐 아주 지혜가 좋지 않은 이상 일어나긴 하겠지만 약하게 일어날 거고 키우지 않을 거고 쉽게 그걸 약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늘 평화롭고 평온하게 됩니다. 아주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늘 상황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좋고 몸에도 좋고 내 삶에도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사티를 계속 기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사티가 없다면 우리는 늘 그 진심과 탐심에 당하고 쏟고 살 거예요. 또 걔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진짜라고 믿고 살게 될 거예요. 그 삶은 굉장히 괴로워요. 지혜가 그런 괴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제와 사티 사마디를 길러라고 이야기하셨어요.